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어셰크의 인간관계와 그의 결말에 대해 다루어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내용에서는 왓츠맨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먼저 코미디언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은 그렇지만 코미디언과 로어셰크는 왓츠맨 세계관에서도 톱을 다투는 망나니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코미디언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히어로 면허가 있고 로어셰크는 불법이라는 점이죠. 코미디언은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그걸 즐기기까지 합니다. 로어셰크도 애들만큼은 소중히 여기지만 코미디언의 폭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로어셰크는 코미디언의 악행에 대해 눈을 감아줍니다. 아마 로어셰크의 사상과 일치하는 면이 있고 그를 롤모델로서 존경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뛰어들며 가식이 없는 그를 존경받아 마땅하다며 매우 고평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이는 과거 트루먼 대통령을 싫어했던 어머니에 대한 반발과 아버지를 전쟁 영웅이라고 상상하던 어린 시절의 환상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다만 코미디언은 로어셰크를 그냥 미친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다음은 실크 스펙터입니다. 둘은 서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편에 가깝죠. 로어셰크는 매춘 부위를 하는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로 미니스커트나 성적인 코스튬 등 여자 옷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실크 스펙터 면전에 대고 말하기도 하죠. 실크 스펙터 역시 그를 싫어합니다. 냄새나거나 음침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코미디언이 그녀의 어머니를 강간하려던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로어셰크는 물론 그녀의 어머니인 초대 실크 스펙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둘에게도 나름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치스러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든 세상의 심연을 투영한 결과이든 간에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죠. 본인이 관련된 일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느낀다는 공통점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닥터 맨하탄입니다. 이 둘은 정말 상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공통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통점이 없다는 점으로 엮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로어셰크는 히어로이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합니다. 반면 닥터 맨하탄은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중 최강자죠. 하지만 의지로 따지면 입장이 뒤바뀝니다. 로어셰크는 어두운 세상의 심연을 오래 쳐다본 결과 신이나 의미 같은 건 없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인간이지만 대신 그 빈자리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넣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의지의 화신입니다. 맨하탄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시계공 없는 시계라는 무신론적인 관점을 펼치지만 로어셰크와는 반대로 과거나 미래 같은 것은 없고 본인을 포함한 모두가 인형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완벽하게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빈자리가 아닌 이미 그려진 그림을 보는 맨하탄답다면 다운 관점이죠. 네 번째는 나이트아울입니다. 왓츠맨 멤버 중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동료였으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로어셰크는 의외로 히어로 활동에 매진하느라 친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중 후반부에 자신의 무례함에 화를 내며 너를 친구로 두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고 말하는 나이트아울에게서 오히려 진정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나이트아울은 이전에 로어셰크도 최근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눈치였다면서 그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 떡밥을 해소한 셈이죠. 사실 로어셰크는 틈만 나면 나이트아울 집에 자물쇠를 부수거나 필요한 걸 그냥 가져가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그를 생각해주는 나이트아울은 작중 최고의 댐베라 할 수 있습니다. 로어셰크가 직접 발로 뛰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신문을 하는 반면 나이트아울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도구를 활용한 활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상이한 스타일을 가진 둘이 힘을 합쳤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 콤비가 탄생합니다. 마지막은 오즈만디아스입니다. 닥터 맨하탄만큼이나 정반대인 인물입니다. 로어셰크는 범죄자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지만 오즈만디아스는 사회적 입지나 인기 모두 압도적입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상반됩니다. 로어셰크는 오즈만디아스를 현실에 타협한 인물이라고 싫어하고 오즈만디아스는 로어셰크를 엉터리 모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싫어합니다. 로어셰크가 유괴 사건 이후로 눈을 뜬 것처럼 오즈만디아스 역시 세상의 악이 범죄자에게만 몰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울해하다가 코미디언에 의해 불타는 지도를 바라보며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범죄 조직만을 상대하던 자신의 모험까지 경멸하게 된 거죠. 로어셰크를 두들겨 패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동족 혐오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슷한 점도 있는데
왓츠맨 멤버 중 유일하게 세상을 위해 움직이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란 점, 또한 자기와 싸우는 것은 증상일 뿐 질병을 무시하고 있었다며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오즈만디아스는 과거 인터뷰에서 밝은 신세계를 원하는 자와 아마겟돈을 원하는 자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후자는 이 세계를 유지할 책임을 회피하며 미래 실현을 위한 상상력조차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반면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데 로우셰크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삶이 있는 한 답이 있다고 말하는 만큼 오즈만디아스와 로우셰크가 같은 부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말에서 로우셰크는 홀로 오즈만디아스의 음모를 폭로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여기서 그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그러다 결국 조작된 평화라도 지키려는 닥터 맨하탄에게 저지당하고 결국 살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어린 시절의 적은 글과 그의 사상을 돌이켜보면 로우셰크 역시 오즈만디아스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적은 글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수백만의 목숨을 구했으니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고, 평소에도 계란을 깨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며 히어로 활동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백만을 희생해서 수십억을 구했다면 같은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코미디언을 존경하며 선과 악을 구분짓던 로우셰크의 이분법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럼에도 타협을 하지 않는 로우셰크는 이미 오즈만디아스를 악으로 결정지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던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극에 찬바람을 쐬면서 로우셰크는 아마 이런 딜레마에 대해 의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나 타협한 줄 알았던 오즈만디아스가 총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본인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해 남몰래 일했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점차 기억은 과거로 흘러가고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거라 아버지에 대해 상상하던 어린 시절까지 갔을 겁니다. 결국 그는 나이트아울이나 실크 스펙터와 마찬가지로 노스텔지아를 느끼며 마지막 순간에 마스크를 벗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엄격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는 결국 로우셰크가 아닌 코백스로서 죽었고 이는 타협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왓츠맨은 매우 복잡한 심리학적 프로필을 지닌 작품이고 이는 작품의 커다란 매력이기도 합니다. 오즈만디아스는 인터뷰에서 평범한 사람 같은 건 없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완전히 다른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안으로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다음에는 로우셰크의 모티브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다루는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